세션 2에 발표를 해주실 분은 박희준 한국가스안전공사 배관진단처장님과 김희동 서울에너지공사 서부지사장님입니다. 먼저 박희준 처장님께서 지역 에너지 시설의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 대책,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가스 배관 소응안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국내외 가스 배관 사고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저희 국내에 있는 도시가스 송유관의 현황과 그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고는 2014년도에 대만 가오슝 가스 배관 폭발 사고입니다. 피해는 사망 32명, 부상 321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내용은 94년에 완공된 장기 사용 배관의 부식으로 가스필렛이 누출되어 폭발된 사고입니다. 당시 누출된 가스가 하수도를 타고 큰 지역으로 넓은 지역으로 확산돼서 피해 반경이 6km가 될 정도로 폭발 범위가 좀 컸습니다. 사고 발생 원인은 부식 방지 및 타공사 관리 미흡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사진에서 보시면 그 오른쪽 위에 사진 보시면 내용을 좀 명확히 아실 것 같습니다. 그 하수도관 공사를 하면서 기왕에 설치된 가스 배관에 그 피복 손상을 낸 채로 이게 암건에 노출이 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식이 급속도로 진행이 돼서 결국은 폭발에 이르는 사고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2010년에 발생된 미국 캘리포니아 샌브루노 가스 배관 폭발 사고입니다. 당시 피해는 사망 8명, 부상 58명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56년에 배관이 시공 애초에 되면서 그 배관 자재와 용접 불량으로 그 용접 결함부 크랙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당시 이제 배관이 파손돼서 가스가 누출되면서 이제 이 긴급 차단 시스템이 좀 부작동이 돼서 1시간 30분 넘어까지 이게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스 화재가 좀 넓은 반경으로 확산이 되면서 38가구가 파괴되고 70가구 이상이 손상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은 배관 시공관리 미흡과 긴급 차단 시스템 부재입니다. 다음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는 이제 국내 사고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995년에 발생된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배관 폭발 사고입니다. 그때 피해는 사망 101명, 부상 201명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그 도시가스 지하철 공사장 인근의 신축 공사장에서 천공기를 작동하면서 이 도시가스 매설 배관을 관통해서 난 사고입니다. 당시 이제 누출된 가스가 오수관을 타고 지하철 공사장으로 유입되면서 이때 당시 그 누출된 가스는 LPG 에어 믹싱이었습니다. 그래서 LNG보다 아무래도 확산도 덜 된 상황에서 넓은 규모로 피해가 크게 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 발생 원인은 그 미신고 무단 굴착이면서 이 작업자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로 판명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고가 처음에 나면서 또 더 도시가스에 이렇게 사고 신고가 좀 지연이 돼서 30분 이상이 지연했는데 이로 인해서 좀 사고가 좀 더 확대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고 이후로 그 가스 배관에 대한 매설 상황 확인 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5년 8월에 제도가 시행이 돼서 여태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제도로 인해서 이제 사고는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아직도 타공사로 인한 가스 배관 손상 사고가 10건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11건이 발생돼서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업자의 안전 순찰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배관 현황입니다. 이거 그 계략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가 관리하는 인수기지에서 승업 설비를 통해서 이제 고압 배관이
도시가스사가 관리하는 중압배관, 저압배관을 타고 사용자 시설로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그 0에서 0.1에서 0.9메가파스칼 정도 되는 이제 중압관이 전체 길이로 13,994km 정도 되고요. 이 중에 44% 이상이 되는 6,218km가 20년 이상 장기 사용 중에 있는 배관입니다. 그다음에 가스공사가 관리하는 1메가파스칼 이상의 고압 배관은 전체 길이가 현재 4,945km고 이 중에서 49% 이상이 2,399km가 장기 사용 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유관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각 정유공장의 가업소를 통해서 그 조유소까지 이렇게 운송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현재 송유관은 약 4.5에서 8메가파스칼로 운영되고 전체 길이는 1,344km입니다. 근데 이제 송유관 같은 경우는 주로 8, 90년대에 대부분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모든 배관이 15년 이상 된 배관들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30년 가까이 된 배관들도 있고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각 배관에 대한 그 현재 저희들이 이제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서 공사가 적용하고 있는 이 검사라든가 진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 배관과 송유관 모두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에 신규 설치 시에는 그 시공 감리라든가 공정 완성 검사를 통해서 배관 재질 또 뭐 용접 방식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도시가스 배관 같은 경우는 그 주기 1년마다 또 이제 송유관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한 번씩 정기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정기 검사 주 내용은 가스 누출이나 방식 또는 이제 안전설비 유지 관리가 적절히 유지되고 있나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장기 사용 배관에 대한 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2014년 이제 정밀안전 진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압 배관에 대한 그 장기 사용 배관에 대한 것들은 2014년에 도입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스공사와 관리하는 고압 배관에 대한 그 자기 사용 배관에 대한 그 이제 건전성 관리 이행 평가는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 장기 사용 배관에 대한 이 진단을 정기 검사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스 중압 배관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 같은 경우는 그 도시 지역 20년 이상 중압 배관에 대해서 5년 주기를 실시하고 있고 그 보시면 그 주 내용은 배관 외면 부식 등 손상 부위를 확인해서 피로 부위에 따라서 직접 굴착 등을 해서 이 건전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하상 설치 배관이라든가 교량 첨가 배관 등 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배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가스공사가 관리하는 고압 배관에 대해서도 그 도시 지역 15년 이상 이거는 아무래도 고압이기 때문에 이제 중압 배관보다 좀 더 주기를 당겼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된 고압 배관에 대해서 5년 주기로 건전성 관리 이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그 인라인 피긴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관 부식이라든가 기계적 손상 이런 부위를 파악해서 이제 건전성 관리를 유도하고 그 외에 이제 성능 관리라든가 적절한 배관 운영 관리가 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송유관입니다. 송유관은 사실 현재 이제 그 신규 설치 시에 있는 완성 검사와 2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 검사 외에 그 장기 사용 배관에 대한 별도의 진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들 이제 뭐 2018년에 백석역에 뭐 그 온수관 파열 사고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 이제 장기 사용 배관에 대한 그 이제 정밀 진단이 좀 필요하다는 말이 돼서 지금 제도를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송유관에 대한 장기 사용 배관도 그 도시가스 고압 배관과 같이 15년 이상 된 송유관 같은 경우는 5년 주기로 정밀 안전 진단을 좀 추진하고자 지금 개정 중에 있고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어서 빠르면 내년 중에는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끝으로 그 중대재해 예방을 한 배관 사업자 이행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업자들이 이제 기본 배관 성능 유지 관리에 대한 활동은 이제 기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기본으로 하고 제가 이제 여기 작성한 내용들은 기본적인 유지 관리 활동 이외에
특히 이제 사고가 해마다 타공사 사고도 그렇고 이제 많은 사고가 나고 작년도 이제 98건 가스 사고는 한 100여 건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도 이제 그에 준해서 발생이 됐는데 반복되는 사고들에 대한 좀 이제 기본적인 유지관리 이외의 활동상 필요로 하는 사업자 이행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재해 등의 방지, 특히 이제 골착 공사라든가 타공사 관리, 교육 훈련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보시겠지만 특히 굴착 공사에 관련 내용이라면 그 굴착분에 이제 작업자가 보통 있는데 그 작업자 이외에 그 감시원에 대한 상시 대기 상태를 유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제 굴착 공사 군에 들어갈 경우는 작업자 위에 바깥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재해 상황 발생 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굴착구 출입 전 산소 농도 및 가스 농도 측정 시행입니다. 이 사고들은 이제 꼭 이런 가스 사고 이외에 여러 가지 지금 뭐 공사 현장에서 많이 발생된 내용인데 항상 알면서도 지키지 못한 내용인데,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항상 그 인명 피해를 유발하고 이제 중대재해산업처벌법도 이제 시행이 되겠지만 그 인명 피해를 바로 수반하는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반드시 좀 이행하고 철저히 지켜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지병 붕괴 방지 조치 수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배관 사업자 같은 경우 이제 배관 공사들은 주로 그 깊게는 4m 또는 뭐 작게는 1m 이상의 그 땅을 이제 파고 굴착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방 붕괴가 항상 수반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동안 사고 나지 않도록 지방 붕괴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타공사 사고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10건 이상의 이제 타공사로 인해서 가스 배관 손상으로 사고가 나는데, 대구 지하철 사고 같이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긴 사고도 결국은 타공사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로 순찰 시 미신고 굴착 작업 여부를 좀 철저히 감독하고, 저희들이 매달 상황 확인 이행 그 제도가 생긴 이후로는 저희들 이제 사내에도 이제 굴착 정보 확인센터가 생겨서 사실은 이제 도시가스 사업 전 구간에 대해서 굴착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굴착 작업 시행 전에 그 이제 신고와 그다음에 이 배관 이상 유무, 그러니까 배관 설치 유무를 확인한 이후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해마다 이제 미신고하고 이제 굴착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그 홍보와 더불어 이제 작업자들 또 이제 그 시공업자 분들의 어떤 이런 안전 의식도 중요하고, 더불어 이제 가스공사든 이제 도시가스사든 각자 관로 순찰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는데 그 관로 순찰 시 이런 그 미굴착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굴착 작업 사전에 확인하는 것 외에 현재 타공사 입회했을 적에 그 굴착 작업자의 안전 수칙 철저히 이행 여부 확인이 이 타공사 관리에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 가스 사고를 예방 활동하는데 강화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가장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항상 가스 사고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사고 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항목에 대해서 항상 발생이 돼서 그걸 줄이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가스 사고에 이제 크게 번질 수 있는 사고가 타공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중압간이든 고압간이든 여기를 이제 손상을 입히는 그런 사고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타공사랑 굴착 관리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나머지 뒤에 부분은 사실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시공감리라든가 그 정밀안전 진단 또 이제 배관 건전성 관리 이행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주요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자료를 보시면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희동 서울에너지공사 서부지사장께서 지역 에너지 시설의 시민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 대책,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너지공사 집단에너지사업본부 서부지사장 김희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기 나왔더니 오늘 저 포럼 주제가 에너지시설 중대재해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주제로 이제 국가에너지시설 관련 안전관리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하여 전문가들 고견을 듣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국가시설까지는 좀 어렵고요. 저희 공사 활동 위주로 지역 에너지 시설인 열수공간 운영과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서 좀 주제로 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예, 목차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그 공사가 신설공사도 하다 보니까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감히 저희 공사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선 저희 공사를 간단히 소개드리면요. 저희 공사는 서울시 에너지정책 실행기관으로서 16년 2월에 설립이 된 이제 막 5년 차에 접어드는 신생공사입니다. 근데 실은 공사 설립은 5년 차지만요. 실질적으로 85년 11월에 국내 최초로 양천구 목동에 집단에너지 공급을 시작한 집단에너지 사업단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요. 사실 에너지 사업은 36년 차에 이르는 저희는 좀 오래된 집단 사업장으로 또 보셔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서울에너지공사는요, 행복한 미래에너지 가치를 선도하는 친환경 공기업이라는 비전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등 4대 전략 방향, 그다음에 집단 에너지 공급 확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 12대 전략 과제로 현재 지금 3본부 6실, 4처, 2지사, 1센터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본부를 보시면은 공사 이제 전반의 살림을 맡고 있는 기획경영본부가 있고요.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지역 냉난방 사업을 주관하는 집단 에너지 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신재생 에너지 정책 실현 및 보급 확대를 담당하는 신재생 에너지 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 이제 에너지 공사 소개는 간단히 마치고요. 또 집단 에너지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단 에너지 사업법 제2조에서 보면요,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집단 에너지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집단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집단 에너지 사업자라고도 부르죠. 저희 공사의 시스템을 보시면요, 일반 집단 에너지 사업자와 같을 겁니다. 도표를 잠깐 보시면은요, 예. 자, 저희 쪽에서는 이제 발전소에서 발생된 증기를 1차 열교환을 해가지고요, 온도는 약 한 100에서 120도, 압력은 8에서 한 12kg 정도의 중온수를 열수동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가까지 전달을 합니다. 그럼 사용가에서는 2차 열교환을 해서요, 난방 온도는 한 60도 정도, 그 다음에 급탕 온도는 한 55도씨 정도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집단 에너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을 공급하는 과정에 이 배관이 이제 열송관, 매설 배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19년도 국내 그 집단 에너지 사업 현황을 보시면 지역 냉방이 61개소에 약 한 31개 사업자가요. 그다음에 산업단지는 41개소에서 39개 사업자가 공급 중에 있고요. 지역 냉난방 사업단지를 동시에 공급하는 사업자는 6개 정도 있습니다. 또한 이 집단 에너지에 한 70억 개 사업자가 공급하는 지역 냉난방을 보시면은 국내 총 주택수 1,812만 세대 중에 17.9%인 325만 2천 세대의 지역 난방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공사는 표가 약간 좀 잘못됐는데요. 저희 공사 범위에는 산업단지는 없고요. 저희는 강서, 양천구 등 한 6개 구에 26만 세대의 지역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서울에너지공사의 지역 에너지 시설인 열수동관 현황과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 35년 전 85년부터 집단 에너지 시설을 공급했기 때문에요, 20년 이상 경관 열수동관이 전체 배관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 열수동관은 1000mm에서 60mm까지 아주 다양한 규격의 배관이 245km 2열로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이 중 전체 배관의 한 10%는 24km가 공동구에,
그다음에 나머지 220km는 지중 매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이제 245km 열수공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수 시행하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18년도 백승역 사고를 계기로 좀 더 선제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요. 19년에 전략적 유지 보수, 예방 점검 강화 등 4대 목표를 좀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열수공간 종합 안전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장부터는 저희가 그 열수공간 종합 안전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염도 분석 기반에 따른 전략적 유지 보수 시행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집안 온도 차에 따라서 열수공간의 이상 징후를 파악을 하는데요. 집안 온도에 따른 관리를 예전에는 클래스 1에서 3까지 3단계를 시행하던 것을 지금 4단계로 좀 강화했고요. 위협 등급에 따른 보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종전에는 20도 이상, 집안 온도차가 20도 이상은 클래스 1으로 10도 이하 이래서 3단계로 나눴는데 강화시킨 것은 10도 이상을 클래스 1으로 그다음에 3도 이하가 되는 것을 클래스 4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서 관리 기준을 잡았고요. 또 위험 등급에 따른 보수 이전 규정을 보시면은 일단은 즉시 보수를 시행하는 위험, 그다음에 계획 보수를 실시하는 주의, 그다음에 온도차 추이를 관리하는 관심 이렇게 3단계의 등급으로 좀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동일 온도 상승 부위라고 하더라도 사고 부위에 따라 파급 효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축간이나 하천을 통과하는 하월 구간, 그다음에 이제 앙카 부분, 배관을 좀 지지해주는 앙카 부분인데 이 앙카는 제가 생각하는 그 볼트가 아니고요, 콘크리트로 그러니까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클래스 2까지 즉 5도에서 10도 차이의 집안 온도 차만 나도 바로 즉시 보수를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직관, 그다음에 이제 곡관류, 저 피팅류는 클래스 1이 됐을 때 저희가 보수를 긴급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제적 예방 점검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열수공간 사고 예방은 배관 순찰 횟수를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안전사고 횟수를 줄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점검과 정밀한 점검을 위해서는요, 차량형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을 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 차량 위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요, 배관망 위로 쭉 지나가면은 자동으로 온 집안 온도차가 측정이 돼서 전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 후에는 열수공간 좀 점검 주기가 약 한 60% 정도 단축이 돼서 좀 더 많은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환 배관망 구축을 통한 안정적 열공 기반 마련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열수공간 안전보다는 사고 발생 시 사용자 열공급 중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를 보시면은 양천구 목동에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요, 사업을 계속 확장하니까 이 그림에서 보듯이 모든 배관이 가지 배관입니다. 네트로 가지식으로 뻗어 있어가지고요. 이 가지식 배관망은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전단 어디에서라도 아주 작은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사고 발생 후단이 모두 열공급이 중단되는 또 확대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2년 전부터 이 환사망을 구축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와 가지 사이 환사망을 구축을 해서요, 안전적인 열공급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점검 진단 시스템 고도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열수공간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이상 징후를 찾아내고요, 미리 보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선제적 조치를 위해서는 배설매관의 정확한 위치를 탐지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저희가 사고 날 때 보면 그 위치가 맞지 않아서 엉뚱한 데를 판다든지 이래서 많은 낭비를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GPS 위치 기반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GIS 시스템 고도화에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GIS 시스템 고도화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굴착, 위치를 부착을 해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보수비 절감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게 예기치 못한 이런 누수 사고 등 재난 발생 시 모든 상황을 신속히 통제하고 상황 지시를 내리는 컨트롤 타워는 아마 집단엔지 사업자에게는 필수로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스마트 재난 안전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스마트 재난안전센터는 상시 가동되는 기구는 아니고요. 배관 누수 사고 등 재난 발생 시에 즉시 가동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센터에서는 IoT 헬멧캠을 통한 현장 실시간 파악, 이제 현장에 나가 있는 근무자들에게 그 안전모에 캠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파악 및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상황 공유 등 신속한 사고 복구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래서 이것도 저희는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열수선관에 대해 안전에 지금 안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열수선관 안전 시스템 구축에 관한 말씀인데요. 열수선관 안전사고 방지는 아까 말씀드린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이상에서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차량 순찰, 도보 등의 방법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센서에 의한 원격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해서요. 2가지 정도의 이제 감시 시스템을 좀 갖고 나왔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아마 일반적으로 가장 지금 열수원관에 많이 쓰고 있는 센서고 이거는 좀 상용화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지선 타입 시스템인데요. 열배관과 보온재 사이에 감지선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습기나 온도 변화 등을 감지를 해서요. 열수원 이상 상태를 감지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거의 단점은 신규 배관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존 배관에는 이거 좀 설치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신정지구에 약 한 2.2km에 지금 이거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시운전하고 있고요. 앞으로 발생되는 그 신규 배관에는 이 시스템을 좀 접목할 예정입니다. 요 두 번째 보시는 것이 IoT 센서 타입 감지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보시다시피 센서 봉을 지면에서부터 배관 위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좀 상용화는 되질 않았고요. 저희도 지금 실험 중에 있는데 이 기술 보유 업체와 지금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은 저희도 올해 한 3군데 정도 좀 설치를 해서 테스트 운전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거의 장점은 신규나 기존 배관에 설치가 충분하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이 센서를 위에서 받기 때문에 도로 포장이나 이게 다시 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76개 집단 에너지 사업자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자가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것으로서도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백성역 사고 이후에 국토교통부의 이제 최소 유지 관리 공통 기준이 20년 8월에 제정이 됐고요.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23조 2 공급시설 관리 등에서 20년 경과한 노후 열수원관에 대해 5년 주기 안전진단 의무화가 지금 제정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보면은 집단에너지 사업자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예산과 인력 증원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열수원관 설치 연도가 20년이 경과되는 노후 설비들이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법적 규제 및 노력만으로는 사실 열수원관 안전 관리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도요.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면은 열수원관 안전 문제를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만 좀 전가하실 게 아니라 유지보수 재원 방안 및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정책 지원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요.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